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들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바로 8강전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탄소 섬유의 반사 이익을 누릴 만한 종목이고요. 김동우님은 LF 의류주죠. 74년 반도 패션으로 시작한 국내 최고의 기성복 업체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와 LF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트렌드적으로 보면 당연히 효성 첨단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기습 공격을 진행했던 이 아베 정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내년도로 이제 그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가 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그런 하려는 그런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히려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의 기조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해외 쪽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31일 날 예고가 되어 있지만 어제도 유럽 증시가 EU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수 양적 완화 기대감 그리고 어제 일본 증시도 일본은행의 소위 양적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유동성 장세가 이제 꿈틀거리고 시작이 됐고 우리 한국은행도 뭐 이미 그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글로벌 증시 달러 유동성을 포함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강세장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요소 속에 최근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우리 증시도 큰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IT 기업,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가 또는 이런 부분이 지금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점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생산하게 될 탄소 섬유 또 수소차에 대한 어떤 소재로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효성 첨단 소재는 뭐 앞으로도 한 1, 2년 동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요소고 이 종목이 제가 밸류에이션 좀 체크해봤는데 예상 퍼 5배 그리고 ROE 20%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게 될 이 농성 장세의 흐름이 한 1년 반 이상 진행이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시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 우량주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술주를 진입을 할 때는 항상 좀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에 가면 좋으니까 이 효성 첨단 소재도 그러면서 IT 소재주면서도 화학주지만은 밸류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LF 오늘 비록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제 저항에 걸려 있고 앞으로 장세도 역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지만 글로벌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1년 후 정도에 이 글로벌 그 경제 지표 좀 회복되는 양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그냥 내버려 두고 시장의 중심 축이 되고 있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에 관심을 둔다면 이 강세장에서도 항상 가는 종목은 가지만 소외되는 종목은 계속 소외가 되니까 소위 부산항을 출발했다가 지금 남극 대륙에 머물고 있는 얼음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섹터들, 소위 그 소비재주 관련주들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섹터들은 가급적 무시하시고 잘 가고 있는 반도체나 기술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두 종목의 승자는 효성 첨단 소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의류주는 지금은 트렌드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효성 첨단 소재가 LF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하임님은 오늘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어제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죠. 그리고 조영우님은 A스토리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기대감이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와 A스토리 현재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사실 A스토리도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 소비재주에 가깝거든요. 이 소비재주들은 엔터주도 제가 대표적으로 남극에 머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언제 거기를 탈출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고 펄어비스를 포함해서 최근 뭐 관련 종목도 SM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엔터나 이런 쪽은 대표주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SM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주 대표 네, 종목. 대표 종목. 여기 여기 이제 남극 대륙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좀 여기서 내려가 있네요. 남극 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이게 옵니까? 언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될지 걱정되고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JYP 엔터를 한번 네. 보죠.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 선이라고 했죠. JYP 엔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네요. 비슷한 네. 흐름으로 여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고생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은 진짜 뭐 그냥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심하게 그냥 흘려들어야 될 종목이라고. 우리 지금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뭐 A스토리 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종목은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장들을 따라서 같이 네. 움직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실적 쇼크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나마 이쪽은 뭐 IT 쪽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LG 디스플레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섹터를 봤을 때는 A스토리가 있는 엔터와 미디어 쪽에서, 콘텐츠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트렌드와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두 종목의 승자였습니다. 자,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은 하이트 진로를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뭐 대표적인 신제품이죠. 테라 효과 톡톡히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곽영훈 부장은 테스입니다. 이 종목은 또 반도체 장비주죠. 네, 이 하이트 진로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 지금 일본과 벌이고 있는 뭐 일부는 무역 전쟁이라고도 하고 일부는 과거사 전쟁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도체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이트 진로는 이제 그 불매 운동이나 이런 부분의 수혜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상당 부분이 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봐서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사기가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자리고요. 빅트렌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일본과 벌이게 될 이 반도체 전쟁은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에 대해서 제외를 하는 과정이 벌어지기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어도 적대 관계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요소이기 때문에 IT 진로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겠으나 그래도 저는 네거티브 이슈보다는 파지티브 이슈를 더 추종하고 또 경험적으로 파지티브 이슈가 더 멀리 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네.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테스로 정해드리고요. 이 반도체 쪽 섹터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이 그 기술이라든지 또 세계 시장의 장악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또 이익 규모라든지 또 최종 그 제품을 만들 때 아까 최근 들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 사회다. 그러면 인공지능 사회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두뇌인데 그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 반도체니까 이런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소위 국가 경쟁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을 비할 바가 아니고 전후방국가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방 산업에 가까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를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우리나라 TV 세계에서 가장 좋은 TV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방 산업 그러니까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산업 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강자이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뭐 식량 공급하고 물자 공급하는 그런 로케이션에 일본이 우리를 오히려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전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방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전방에서 이 소위 뭐 괴물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강력한 장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요. 일본은 뒤에서 보급이나 하고 있는 데인데 보급을 하고 있는 보급병이랑 소위 그 특수부대 내지는 뭐 전방에 있는 그 전투부대랑 싸우면 결국 결론은 보급부대가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오늘 테스라고 하는 종목 두 종목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대결 보면요. 정원정 과장이 RFHIC 5G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DB하이텍입니다. 2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RFHIC와 DB하이텍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RFHIC는 최근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가 조금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그 관료들이 그 중국으로 가서 또 이 무역 협상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호재 기대감으로 화해 제재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것은 이 5G 관련 종목들이 제일 첫 번째 대상투를 친 종목이 바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5G 고점에 물린 분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를 제가 여기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고점이다. 대상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여기 고점 5만 원에 있던 게 지금 3만 원 중반대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저점이 아닙니다. 기간 조정 더 필요하고 목표 지지선은 아마 3만 원 하단 정도가 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는데 이게 먼저 이제 대상투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줄줄이 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뭐 거의 그 이제부터는 5G 얘기하는 분들이 앞으로 없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계속 빠지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섹터의 상투를 잡아내는 것은요, 오늘도 빠지고 있죠. 대상투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들이댈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한때 고점이 12,000원이었는데 아마 7,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뭐, 저희 방송은 괜찮습니다만 또 다른 쪽의 경우는 계속 5G가 이 4차 산업의 메인 산업이기 때문에, 뭐, 날이면 날마다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뷰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5G는 상투를 쳤습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일단은 들어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RFHIC도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지금 고점권이니까 안 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DB하이텍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일본이 우리 과거사 문제 때문에 우리를 지금 공격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지금 뭐가 살리고 있는 핵심 산업 이것이 바로 우리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미리 최근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런 뷰를 말씀드린 게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이제 신문에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번 반도체 전쟁의 발화점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사실 극복한 거거든요. 파운더리 쪽에서 이 나노 기술을 대만 업체보다 더 먼저 개발을 했어요. TSMC보다. 그러면서부터 삼성전자가 대략 6% 정도밖에는 파운더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개발 전에는. 근데 개발 후에 벌써 2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략이 10년 정도 후가 되면요. 이 파운더리 시장은 아마 상당 부분의 시장이 삼성전자를 넘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술력이 앞서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것은 소위 그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 자체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방해 공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DB하이텍도 결국은 한국 회사 아닙니까? 그죠? 비메모리를 만드는 파운더리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삼성전자와 함께 주목받는 그런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DB하이텍으로 DB하이텍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4강에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는데요. 효성첨단소재,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테스라, DB하이텍. 어떻게 보면 4종목의 공통점을 반도체로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IT주가 되겠죠. 네. 그죠? 네. IT주. 네. 네. 소재주도 있고 또 이 비메모리 파운더리 회사도 있고 네. 또 거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테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 주도주로서의 어떤 모습이 단단하고 최근에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에서 계속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점점점 이제 종목들의 그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 흐름을 중심에 있는 종목 섹터 쪽으로 자꾸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이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우리 여러 또 증권사면 증권사 또 개인 투자자님들의 그런 종목 선별의 안목 상당히 제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황도 어떤 일관성 있고 스토리 있게 갈 수 있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네 종목이 딱 올라왔는데 시장 중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강 대결 펼치기 전에요.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현대 글로비스 S-오일 실적부터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S-오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영업 손실이 나왔습니다. 905억 원 영업 손실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라는 공시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매출액은요 6조 2,57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4.2%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지금 S-오일의 주가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글로비스도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영업이익 2,022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매출액은요 4조 4,961억 원, 전년비 6.3%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1.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강전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와 LG 디스플레이의 대결입니다. 네, 뭐 이 두 종목은 그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밸류상으로 워낙 디스플레이가 계속 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LG그룹의 많은 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요. 이 말로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은 그런데 실제로 그 성과가 재무제표나 이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 경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소위 세계 1등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자꾸 따라가는 전략을 펴다 보니까 이 원래 그 여러분들 밀림 또 아프리카 사파리나 이런 데를 보면은, 먼저 이제 풀이 이제 돋아나면은 그걸 먼저 먹고 이제 가는 그런 집단의 무리가 있고요. 뒤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뒤를 따라다니면 아무래도 짓밟히고 남들 아주 다 먹고 난, 그런 걸 다 못 먹고 그냥, 어찌 남아있는 거나 먹게 되는 그런 건데, 아마 그런 그 전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 LG그룹과 관련해서는 참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쪽이고, 성과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요. 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장이 이상하게 흘러도 경기가 조금만 이상하게 흘러도 실적이 네거티브하게 흐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 효성은 예전부터 제가 신입사원 때도 이제 효성에 좀 많이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거기 그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실이나 또 경영관리 이쪽에 많이 갔었는데 가보면 당시에 이 효성은 얼마나 짠돌인지 살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대 그러니까 낭비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이 소위 짠돌이라는 표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효성 그룹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내핍적인 요소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가 작아서 성과를 잘 내는 그런 회사가 또 효성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예상 PER 5배 그리고 또 이 종목의 ROE 20% 뭐 이 정도 나오는 회사니까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대가 안 된다는 게 뭐 이름값 브랜드 값으로는 효성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실은 훨씬 더 있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니만큼 효성 첨단 소재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리하면서 준결승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결승 진출 종목 효성 첨단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테스와 DB하이텍의 대결을 치러볼게요. 누가 이길까요? 이 테스와 DB하이텍 모두 뭐 나쁘지 않고 같은 쪽에 있고요. DB하이텍은 지금 일본이 사실은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한 것은 이 비메모리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게 되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죠. 갑은 항상 바이어입니다. 갑이라는 것은 이제 사는 사람, 소비자가 이제 갑이 되거든요. 이 거래 관계 상거래에서는.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 글쎄요. 거예요. 네. 바로 삼성전자는 갑이에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요즘에 갑질 얘기를 하지만 상거래에서는 그게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대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물론 대안이 없을 때는 갑이 될 수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사실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하이닉스도 투자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중에 10년 후에 비메모리 쪽에 특히 파운더리 시장은요, 한국이 다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단 이제 동부는 파운드를 오랫동안 해오긴 해왔는데, 삼성전자의 기술이 더 발전해버리면 동부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테스는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그 애칭 장비나 이런 걸 공급하는 거라서 내년도에 또 다시 이제 반도체 투자를 또 늘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실적 전망이 테스가 지금보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한 80% 이상 더 좋아지니까 이 바닥권에 있을 때 내년 실적 좋아지면 지금 사야 실적 좋아져갖고 여기 실적 호조 나왔을 때 여기서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매수하는 자리라고 봐서 테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고 요즘은 우리나라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의 1등 회사가 네. 친한 회사니까요. 이 종목 승자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테스로 정해지면서 이제 결승 대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결승 진출 종목이었던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테스까지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결승다운 결승이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재 쪽에서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물론 회사가 좀 크지만 그래도 이제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고 효성이라는 그 기업 문화는 제가 잘 압니다. 아주 잘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짠돌이들이 모여서 하는 비즈니스라서 결코 잘 손해를 안 보고 일단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건 아주 잘 챙기고요. 들어오는 건 또 칼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효성 첨단 소재 나쁘지 않은 회사이지만 단 이게 효성 첨단 소재하고 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 섬유나 뭐 이런 쪽을 좀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이 하이닉스라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멀리 있는 거죠. 간접 관계를 맺고 있는 거고 테스는 바로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형태고 또 내년도 실적 전망 자체를 보면 테스는 올해 대비해서 한 80% 이상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증가가 있으니까 지금 실적 호전이랑 측면에서는 미래를 볼 때 이 장이 2년 상승하는 장이라고 볼 때 테스 같은 종목에 관심을 둔다면 또 큰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리도 좋고요. 그래서 테스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리고 오늘 우승 종목은 테스입니다. 네, 자 오늘의 우승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테스가 우승 종목이 되었는데요. 결승다운 결승을 거치면서 우승 종목이 되었는 테스 뭐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강력할 것 같고요. 가격 네. 전략까지 만나볼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이 종목 18,000원 정도 완전히 매수하시고 목표치는 22,000원, 손절가에 17,000원을 드리지만 이 종목은 단기 목표치 여기 22,000원이지만요. 중기 목표치는 거의 여기까지 보여요. 제 판단은 32,000원, 35,000원 사이 언저리가 보이니까 1년 후를 본다면 이런 종목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은 당장에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1년 후의 세상을 예상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팩터들에 따라서 결론을 내서 미래 모습을 해야지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를 갖고 백날 미래를 봐봐야 틀리게 돼요. 그래서 경제연구소라든지 여러분들 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맨날 지수 전망이 틀린 것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로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미래는 미래의 움직임이 다르기 네. 때문에 미래의 움직임들을 읽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만 결론이 맞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테스가 여기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지만 1년 후의 모습은 35,000원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테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년 후의 수익이 이 정도면은 정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목표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22,000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도 넘어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테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또 있으시죠? 네, 오늘 무료 방송은 오후 4시 무료 방송이고 이 큰 장이 왔어요. 큰 장이 왔을 때는 짧은 방망이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장에는 홈런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번 중심 주도 섹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1등주를 사야 되는데 그 1등주를 어떻게 해서 사서 어떻게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의 전략 오늘 오후 4시 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